정부가 붕괴 위기에 놓인 필수 의료를 되살리기 위해서 2006년 이후 19년째 묶여있던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일방적인 의대 증원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함께 정부의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부가 의대 증원을 2,000명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일단 이 증원 규모 어떻게 산출해서 결정이 된 것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저희가 증원 규모를 결정할 때 이제 기준 시점을 잡았는데요. 예. 그것을 2035년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지금부터 이제 10년 후에 이야기고요. 현재도 저희는 한 5천 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연구에 따르면 현행 수준을 유지할 때 2035년에 또 10,000명이 부족하다는 연구가 다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2035년에 가면 15,000명이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이제 의료계에서는 그간에 예를 들면은 이제 수가의 조정, 또 인력의 재배치, 또 은퇴 의사의 활용 이런 점들을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일부 수용을 해서 부족 인원 15,000 중에 1만 명을 의대 정원으로 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0명 증원을 하면 2031년부터 이제 졸업을 하면서 배출이 되는데요. 예, 예. 그러면 이제 5년간 이제 2,000명씩 추가로 쌓이기 때문에 10,000명이 되겠습니다. 예. 네. 자, 정부가 의대 정원을 이렇게 늘리겠다고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가요. 요즘에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역의 필수 의료 붕괴가 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사 수가 늘면 이런 네.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의사 수만으로 그걸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지난 2월 1일 날 대통령님 모시고 민생 토론회를 하면서 의료 개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필수 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4대 패키지 내용이 크게 보면 4가지인데 하나가 의료 인력의 확충과 수련 혁신, 두 번째가 지역 의료의 강화, 세 번째가 이제 의료 사고 안전망의 구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한 보상. 이렇게 해서 4가지의 그 의료 패키지를 함께 개혁 과제를 추진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번에 들어가 있는 의료 인력 확충과 수련 혁신 내용 중에 이제 의대 인력 증원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이번에 그 숫자를 정해서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의사협회에서는 뭐 계속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네. 일단 의사협회 이 기자회견 내용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일단은 그 총파업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유감을 표하고 싶고요. 예예. 다만 이게 일방적인 발표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난 1년간 의료 현안 협의체를 오늘까지 해서 총 28번 네네.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요구하셨던 수가 인상, 또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 여건 개선 이런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필수 의료 4대 정책 패키지에 담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1월 15일인데 계속 논의가 이제 진행이 잘 안 돼서 공문으로도 저희가 요청을 했죠. 숫자를 밝혀달라.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으셨고 저희가 의료계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의협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학회 등 병원계 광범위한 의료계와 또 의견들을 나누어서 저희가 총 보니까 지역 간담회까지 포함해서 130회 이상을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소비자, 환자 단체들도 만났고요. 그래서 이런 광범위한 의사결정 그리고 오늘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까지 해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의료계 입장을 좀 제가 대신 전해드리면요. 네. 의대 증원이 필수 의료 위기의 근본 대책이 아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면 오히려 의료비가 올라서 결국에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거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의사 수가 너무 적으면 예. 인건비가 상승을 해서 의료비가 더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거는 1970년대에 유인 수요론에 근거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환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의사들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인데요. 이거는 이미 그 선진국과 우리나라에서 연구로 인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래서 그 이론은 좀 낡은 이론이라는 좀 말씀드리고 오히려 제때 진료를 받을 수가 있으면 병을 키우지 않아서 의료비 지출을 오히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몇 가지 통계를 좀 제시할 텐데 의사 수 기준으로는 저희가 OECD 한 70%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의대 졸업생 수로는 52% 수준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즉 의사의 보수 수준은 오히려 4.6배에서 7.1배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아도 그리고 이제 국내에 서울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가장 많은데요. 서울이 가장 전국 최저 인건비고 그다음에 전남이 거꾸로 의사 1,000명당 의사 수가 1.6명으로 낮은데 여기 또 인건비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의사 수가 많으면 의료비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의대 정원이 늘게 되면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인재 전형 확대 방침에 대해서도 의사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좀 우려의 시각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 의견에 대해서도 제가 좀 반박을 하겠습니다. 예. 이게 아마 이제 정원이 늘어나면 지금보다 커트라인이 내려가니까 성적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학생 수가 많아지면 교육이 부실해진다. 두 가지 논점인데 첫째는 그 의료의 특성상 의료의 질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사람이나 환자에 대한 깊은 애정 그리고 이해 이런 게 깔려 있고 직업에 대한 사명감 거기에다가 양질의 임상 교육 이런 것들이 더 더해지면 충분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저희들 작년에 대학으로부터 각 수요를 받아서 이미 다 검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런 수준으로 증원을 하더라도 교육의 질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원 결정하는데 참고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25학년도에 입학을 하더라도 예과가 2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도 문제가 없지만 또 2년에 또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어서 그 2년 사이에 충분히 더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질에 문제가 될 거라는 거는 저는 좀 동의하지 않고요. 거꾸로 1981년부터 86년에 대한민국에서 졸업 정원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0%의 정원을 더 뽑았거든요. 81학번, 86학번인데요. 예. 이분들이 그럼 뭐 질이 떨어지는 교수님들 아니잖아요. 저희 세대인데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졸업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입시에서 요즘에도 대학 입시에서 우수한 학생들은 의대로 많이 지원을 맞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당장 이게 올해 입시부터 적용이 되는 거라 2,000명이나 늘어나게 되면은 이 의대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소위 의대 광풍, 의대 이공계 블랙홀 뭐 이렇게 불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미 현재에도 의대 쏠림이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의대 쏠리는가? 결국은 궁극적인 원인은 의사의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 수익이 높고 직업의 안정성도 높은 것 상대적으로요.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것이 바로 의대 쏠림의 근본 원인입니다. 근데 그럼 증원을 하지 않으면 이 광풍과 블랙홀이 그대로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2,000명 증원을 해서 아마 단기적으로는 말씀하시는 그 충격이 좀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이런 의사 인력에 대한 초과 수요가 해소되면 기대 수익도 균형이 맞아지고 해서 전반적으로는 쏠림을 오히려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앞서서도 의협의 기자회견 내용을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서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에 정부의 대책은 좀 어떤 대책들이 있겠습니까? 예, 제가 좀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나오기 전에 장관님하고 중수본 회의도 마치고 지금 왔는데요. 예. 정부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선은 이 집단 행동이 언급한 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이제 유감의 뜻을 표했고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집단 행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참여하지 마시고 자리를 좀 지켜주십사 이렇게 좀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들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많은 내용들을 필수료 패키지에 담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화하고 하는 과정에 같이 좀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발족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일에 같이 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집단 행동은 현행 법상 다 불법입니다. 이분들은 노조도 아니고 그래서 노조로에 인정되는 노동 상권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법 행동을 저지르지 마시기를 좀 당부드리고 저희는 그러한 법의 불법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중수본 회의를 통해서 집단 행동 금지 및 집단 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조금 전에 발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명령에 따라서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의대 증원 계획과 의료계 반발에 대한 정부의 계획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